댓글 기능. 자, 지금 댓글 아예 앱이 추가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앱 추가부터 같이 해볼게요. 서버 실행 중이면 끄시고 파이썬 매니지 파이에서 스타트 앱 댓글을 저는 리플라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커멘트 이렇게 해도 되겠죠. 리플라이라고 할 거고요. 엔터. 그러면 여기 지금 새로 고침 좀 하게 되면은 네, 하고 있어요. 리플라이라고 하는 앱이 추가가 됐죠. 자, 리플라이 앱을 추가를 했고요. 리플라이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댓글을 DB에 저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델에다가 리플라이 모델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 리플라이 모델은 모델스의 모델 상속 받고요. 이렇게. 자, 댓글에 저장되는 거는 뭐 제목은 없죠, 댓글이. 그래서 댓글에 내용만 있으면 되니까 컨텐츠만 할 거고요. 모델스의 텍스트 필드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크리에이트 데이트도 합시다. 모델스의 데이트 타임 필드 오토 나우 에드 트루 이렇게 하고, 자, 원래는 이렇게 리플라이를 만들어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뭐 사용자랑 관계를 맺어주고 게시글이랑 관계를 맺어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한 번에 할게요. 자, 사용자랑 댓글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사용자랑 게시글 사이의 관계 1대 다. 누가 1이고 누가 달까요? 사용자가 1이고 게시글이 다죠. 왜? 한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댓글만 쓸 수 있다? 안 되죠. 그래서 1대1이 아니고 한 명의 사용자가 여러 개의 댓글을 쓸 수 있다? 가능하죠. 하나의 댓글을 여러 명의 사용자가 쓸 수 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1대 다 관계인 겁니다. 자, 그래서 다 측에다가 설정을 추가를 해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게시글에 했던 것처럼 라이터라고 하는 걸 추가해주면 되고요. 얘는 타입을 모델스의 foreign 키 넣어주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모델과 관계를 맺어줄 거냐라고 해서 우리는 유저라고 하는 모델과 관계를 맺어주겠다. 임포트 시켜주셔야 되고요. 장고에서 만든 거. 그 다음에 on delete 속성에다가 캐스케이드 넣어준다 그랬죠. 이렇게 설정을 했어요. 유저라고 하는 모델이랑 리플라이 관계를 맺어주려고. 자, 근데 하나 더 할 거예요. 댓글은 게시글에 달리는 거죠, 보통. 그래서 어떤 게시글의 댓글인지를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게시글과 댓글 사이에 관계를 맺어줄 수 있는데 게시글하고 댓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누가 1이고 누가 다죠? 게시글이 1이고 댓글이 다요. 게시글이 1이고 댓글이 다다. 왜인지 또 생각을 해보면 하나의 게시글에 하나의 댓글만 달릴 수 있다? 좀 이상하죠? 그래서 1대1 관계 아니고 하나의 게시글에 여러 개의 댓글이 달릴 수 있다. 통과하고 하나의 댓글에 여러 개의 게시글이 관계가 맺어질 수 있나요? 안 되죠. 굳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긴 하긴 하겠는데 굳이 지금 우리가 하려는 의도랑은 다르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스트라고 해서 어떤 게시글인지도 관계를 맺어줄게요. 모델스에 foreign 키 해가지고 관계를 맺어주려고 하는 모델을 넣어주면 된다 그랬죠. 우리는 보드 밑에 포스트라고 하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놨었죠. 이것도 당연히 임포트 시켜야 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뒤에 속성은 전부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풋 하는데 우리가 이게
자, 그러면 모델을 만들었으면 이제 마이그레이션 작업을 해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이렇게 모델 만들고 우리가 앱을 만들고 요거 하나 빠뜨렸어요. 컴피그의 세팅에 인스톨드 앱 있죠. 여기 한 30번째 라인쯤에 33번 라인에 이 인스톨드 앱에 우리가 추가한 앱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리플라이라고 하는 이 앱을 추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인스톨드 앱스에 요게 추가가 돼야 메이크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인식을 해요. 안 그러면 인식을 못 해요. 요걸 추가를 해놔야. 그래서 지금 모델 만들었으니까 파이썬 매니지파이에서 메이크 마이그레이션즈 해가지고 리플라이 앱을 적용을 시킵시다. 그러면 리플라이라고 하는 모델을 만들었구나 네가 이렇게 확인해주고 마이그레이트 하게 되면은 실제 DB에도 이제 적용을 시켜준다 그랬죠. 요렇게. 그래서 DB에 적용까지 시켜줬어요. 모델을. 자, 그래서 댓글 작성 양식을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사용자한테 너 댓글 꼭 이렇게만 써라 라고 하는 양식을 만들어 줄 거고, 리플라이 안에 폼 클래스 만들 거고요. 폼즈 파일 만들어서 여기다 폼 만들게요. 클래스 리플라이 폼. 이거는 폼즈의 모델 폼을 갖다 쓰는 겁니다. 보드의 폼이 아닌데. 임포트 장고 폼스의 폼. 장고의 폼, 폼의 모델 폼. 요거를 갖다 쓰고요. 여기에 내부 클래스 만들어서 메타에다가 모델 뭐 쓸 건지, 우리가 만들었던 리플라이라고 하는 모델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입력받고 싶은 필드는 뭔지, 우리는 컨텐츠만 입력을 받을 거라 그랬죠. 하고 지금 똑같이 틀렸네. 아까랑 오타. 그 다음에 라이터도 지금 우리가 저장을 하게 했는데, 라이터는 따로 사용자가 입력하게 만들 게 아니라 그랬죠. 백엔드에서 무조건 로그인한 사용자 이렇게 처리할 거라 그랬으니까 입력을 안 받을 거예요. 제외시켜줘야 됩니다. 라이터 이렇게. 게시글 번호는, 게시글은 어떻게 해야 되지? 포스트는? 이것도 제외해줘야 되나? 가물가물하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폼 지금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렇게 만들었고, 자, 뷰 만들게요. 뷰. 리플라이의 뷰에다가 크리에이트 함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리턴에서 얘는 리다이렉트 시켜버릴 거고요. 보드에 게시글 조회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버릴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번 게시글에 댓글을 다는 건지 이게 지금 안 적혀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URL을 만들어 줄 건데, 댓글 다는 URL 댓글은 리플라이의 create URL
URL로 만들어 줄 건데 여기 뒤에다가 몇 번 게시글인지 이렇게 전달받을 거예요. 리플라이 안에 들어있는 뷰에 create 함수 호출하게 할 겁니다. 임포트 시켜 주시고 요거 숫자 전달 받는 거라 그랬죠? 요렇게 URL 만들어 줬고요. 그러면 지금 요 몇 번 게시글인지 숫자 전달받을 수 있겠죠? 뷰에서 저기 URL에 쓴 저 숫자는 요렇게 매개변수 하나 더 써서 받는다 그랬고, 그러면 이 사용자 리다이렉트 시켜줄 때 요렇게 리다이렉트 시켜주면 게시글 조회 페이지로 그냥 바로 가지겠죠. 댓글 쓰고 조회 페이지로. 자, 그럼 여기다가 얘는 그냥 무조건 포스트로만 하게 하면 되겠네. 입력 양식 페이지는 굳이 여기로 접속했을 때 우리가 만든 양식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게시글 조회 페이지를 보려고 했을 때 양식 페이지가 거기 보이면 되니까 따로 우리가 HTML 페이지를 만들어서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다가는 데이터 처리되게만 할게요. 그래서 메소드가 포스트로 왔을 때만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리플라이 폼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요청한 내용 받아가지고 만약에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냐, 입력한 값이 유효하다라고 하면 save commit false 해서 하면 되는데, 리플라이를 저장할 때 리플라이의 작성자는 로그인한 사용자가 되게 할 거고, 리플라이의 게시글은 몇 번 게시글인지 써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관계 맺어준 이런 변수 같은 경우에는 해당 객체를 넣어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포스트는 이 포스트라고 하는 모델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서 포스트의 아이디가 우리가 전달받은 이 숫자 아이디가 되게 해줘서 요걸 이렇게 저장하게 하고 리플라이 세이브 할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요거는 지금 사용자 지정하는 거, 요거는 게시글 지정하는 건데, 여기가 객체가 돼야 되니까 그 객체를 우리가 생성해서 그 객체의 게시글 번호를 사용자가 전달한 그 게시글 번호로 세팅한 다음에 그 객체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게시글의 댓글인지 이렇게 처리가 되게 했습니다. 댓글은 크리에이트만 할게요. 굳이 뭐 이거 어차피 얘도 로그인 해야 되니까 이게 있어야 되니까 얘한테도 require 같은 걸 달아놔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보드 뷰에 있는 이거 require, 로그인 require 요거 달아놓을게요. 여기 똑같이 로그인 안하면 로그인 할 수 있게 임포트 시켜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이젠 보드의 뷰로 넘어갈 거예요. 보드의 뷰. 보드의 뷰에 게시글 조회하는 요 페이지, 여기서 사용자한테 그 댓글 입력 양식을 전달해 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력 양식을 우리가 요 리플라이 폼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 놨으니까 임포트 시키시고, 요거를 HTML 페이지에 담아줘야 되는데, 이때는 컨텍스트라고 불리는 딕셔너리, 파이썬 문법에서는 딕셔너리는 키 값 형태인데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개의 키와 여러 개의 값.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키 하나 추가하고 거기에 값 하나 달아서 지금 컨텍스트 요걸로 사용자한테 그대로 전달을 해주면 되죠.
자, 근데 read.html에다가 이걸 담아준 거니까 우리가 고쳐야 되는 거는 보드의 read.html 얘를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댓글은 이 안에다가 할게요. 맨 마지막 이 부분 안에다가. 그래서 여기다가 reply 폼 이라고 하는 키로 담아줬으니까 그 키로 값을 가져오는 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입력 양식만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입력 양식에 입력을 해봤자 전달을 못하니까 전달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폼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랬고, 폼 태그는 안에 버튼이 있어야 된다 그랬고, 댓글 달기. 폼 태그는 액션 속성과 메소드 속성을 써줘야 된다. 메소드는 포스트, 액션에는 이 입력 양식에 입력한 데이터를 전달할 곳. 우리가 방금 URL에 reply create하고 게시글 번호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여기 액션 부분에 reply 밑에 create 밑에 이 게시글 번호 포스트의 아이디가 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제가 한 번만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저장이 잘 되나. 서버가 실행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일단 게시글 조회 페이지로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댓글을 다는 양식이 만들어져 있네요. 요거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기 하면 요렇게 폼 태그에 액션 부분이 요렇게 돼 있죠. 리플라이의 크리에이트의 게시글 번호 4번 게시글,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4번 게시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 댓글 내용을 막 써서 댓글 달기를 하게 되면 폼 태그에 CSRF 토큰 빠뜨렸네요. 여기에 항상 폼 태그 쓸 땐 요거 저도 맨날 까먹어요. 다시 댓글을 달면 뭔가 깜빡했죠. 요게 지금 댓글 달기 하게 되면 이 URL로 호출이 가고 이 함수가 실행이 돼서 이 코드가 실행이 됐는데 마지막에 리다이렉트를 제가 해당 게시글 읽는 곳으로 다시 보냈죠. 그니까 여기로 다시 와진 거예요. 근데 아직 우리가 댓글이 보이는 설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 그래서 확인을 굳이 해보고 싶으면 지금 여기서 DB에서 좀 확인을 해야겠죠. 댓글이 리플라이 요게 지금 제가 아까 썼던 내용이 4번 게시글에 댓글이 달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4번 게시글에 1번 사용자가 댓글을 달았다. 요렇게 댓글 다는 게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고친 거는 이렇게 뷰 만들었고, 모델 아까 같이 만들었고, read.html에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이 폼 태그 추가했는데 이게 한 화면에 나오기가 좀 애매하다. 마무리하고 볼게요. 마무리하고 그냥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 그래서 일단 저장을 했고요. 조회까지 해야 돼요. 댓글을 조회할 때가 좀 장고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일반적으로 게시글을 조회할 때 얘랑 관련이 있는 애를 같이 조회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select related라고 하는 방식과 prefetch related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사용하는 용도가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내가 포스트를 기준으로 리플라이까지 보겠다라고 하면 이 포스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포스트 클래스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리플라이가 있으면 정방향이기 때문에 select related를 쓰는데 포스트에 없죠 리플라이가. 그래서 역방향 프리패치 릴레이티드를 쓰는 거고요. 지금 제가 포스트를 기준으로 했는데 만약에 제가 포스트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리플라이를 기준으로 이렇게 했다 라고 하면 이 리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가 있죠. 여기에 이 모델을 지정한 요 포스트라고 하는 애가 있죠. 요러면 정방향이죠. 리플라이에 포스트가 있으니까. 리플라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해돼요? 뭔 말인지? 얘를 기준으로 조회를 하려고 하는데 얘랑 관련된 포스트라고 하는 얘가 여기 있죠. 그러면 정방향이라고. 근데 지금 얘를 기준으로 안 할 거예요. 포스트를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근데 포스트를 기준으로 댓글이랑 같이 뽑아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댓글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다고요. 그러면 역방향이라고요. 역방향이면 프리패치 릴레이티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패치 릴레이티드 하시고 여기에 매개 변수로 어떤 모델 관련이 있는 모델을 같이 뽑아올 건지 써줍니다. 리플라이라고 하는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 놨잖아요. 얘랑 같이 뽑아 볼 거다. 근데 지금 포스트랑 리플라이는 1대1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리플라이가 여러 개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언더바 세트라고 써줘요. 요건 규칙이에요. 규칙. 세트라고 써주는 요건 규칙이에요. 장고에서 그 모델 이름 밑에 그 모델 이름 뒤에 언더바 세트라고 쓰도록 해놓은 거고요. 지금 이렇게 참조해서 가져오려고 하는, 같이 가져오려고 하는 이 이름은 설정을 통해서 바꿀 수 있기는 해요. 자, 아무튼 요렇게 해서 가져왔어요. 요렇게 해서 가져오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가져올 때는 이렇게 포스트라고 하는 변수에 얘의 아이디, 아이고, 포스트의 아이디, 그러니까 DB에서 봤을 때 요런 거, 요요요요요요, 아, 왜? 요런 거 ID, 타이틀, 컨텐츠, 크리에이트 데이트, 라이트 아이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포스트라고 하는 변수 안에 객체니까 객체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뭐 타이틀, 컨텐츠 이렇게. 귀찮으니까 나머지 안 쓸게요. 근데 이 프리패치 릴레이트들을 이렇게 써주게 되면 얘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져 있는 거고, 프리패치 릴레이티드는 SQL로 좀 설명을 하자면 쿼리가 2번 실행이 되는 거예요. 포스트를 한번 뽑아오고 걔랑 관련된 리플라이들을 뽑아온다. 그래서 나중에 좀 튜닝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뽑아온 걸 컨텍스트 딕셔너리에 담아서 read.html에 보내줬어요. 포스트 안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포스트 안에. 그래서 read.html에 댓글을 같이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포스트는 이렇게 해서 갖고 오고 있잖아요. 만약에 포스트가 존재하면 포스트의 제목 출력해라, 포스트의 컨텐츠 출력해라. 이거는 뭐 사용자가 그런 거고, 요거는 댓글이고. 자, 그래서 요 밑에다가 폼 밑에다가 댓글 폼 밑에다가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포스트 안에 뭐였죠? 리플라이 언더바 셋이 들어있으면 end if 들어있으면 여기다가 반복문을 실행할 거예요. and for reply in 포스트에 reply 언더바 셋이 들어있다 그랬죠. 만약에 우리가 아까 담아줬죠. 이렇게 포스트에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꺼내가지고 모든 걸 다 꺼내서 하나씩 반복문을 돌리겠다. 그래서 여기다가 출력을 하겠다. reply에 컨텐츠를 출력을 하겠다. 요거를 댓글을 개행을 좀 하면서 출력을 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을 잠깐 해볼게요. 그냥 게시글 조회로 가면 이렇게 댓글이 같이 나와야 돼요. 제가 댓글을 더 달아볼게요. 111 댓글 달면 나오고, 22 댓글 달면 나오고, 333 댓글 달면 나오고. 근데 이 댓글은 지금 4번 글에만 달려있는 댓글이니까 여기만 나오고,
만약에 제가 2번 게시글 가면 댓글이 없죠. 2번 게시글에는 댓글 따로 달았을 때 이 댓글이 보여야 되고 요렇게까지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끝!